노벨상, 인류가 인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그 노벨상조차 틀릴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한때는 인류를 구할 발견이라 불렸지만 시간이 흐른 뒤 오히려 잘못된 해석, 위험한 치료, 지나친 과신으로 남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벨상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치가 크게 무너진 대표 사례 3가지를 보겠습니다. 1926년 독일의 병리학자 요하네스 피비거는 기생충이 암을 일으킨다는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암의 원인을 실험으로 밝혀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본 것은 진짜 암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영양결핍과 조직 손상이 섞인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컸던 것입니다. 즉, 암의 원인을 찾았다던 노벨 상급 발견이 후대의 검증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이 사례는 지금도 노벨상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오판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됩니다. 1949년 포르투갈의 의사 안토니우 에가스 모니즈 그는 정신질환 치료법으로 평가된 로보토미, 즉 전전두엽 백질절 제술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정말 획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약도 부족했고 정신질환 치료법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환자들은 증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무뎌지고 의지가 사라지고 인격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때는 치료로 불렸지만 나중에는 의학의 오만과 윤리적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즉, 노벨상이 인정한 기술이 후대에는 위험한 의료 개입의 대표 사례가 된 것입니다. 1927년 오스트리아의 의사 율리우스 바그너 야우레크는 매독으로 인한 신경질환 치료법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게도 환자에게 말라리아를 일부러 감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요? 당시에는 고열이 어떤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그 시대엔 제한적이나마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 보면 매우 위험하고 거친 치료였습니다. 항생제가 등장하자 이 방식은 빠르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즉, 그 시대에는 절박한 선택이었지만 오늘날 기준으로는 오래 남을 가치의 치료라 보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3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권위가 진실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연구가 영원히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의 진짜 힘은 한 번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심받고 다시 검증되고 틀리면 수정되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위대한 과학이란 절대 틀리지 않는 지식이 아니라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노벨상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권위보다 검증이 더 중요합니다.